맞네. 자, 이제 좀 닥치시고 저만 더 들 거예요. 5회 봅시다. 1번, 2번은 제껴도 괜찮겠죠? 1번은 그냥 제껴도 될 것 같고 2번은 요지 문제 우리 어떻게 풀자고 했습니까? 앞부분 닥쳐요. 앞부분에서 여기에서 소재 내지는 조금 지문이 쉬우면 주제까지 나올 건데 통상 이제 고1 지문은 소재 주제가 다 나와요. 앞쪽에 되게. 그리고 여기서 주제 반복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starting your day with a set of meaningful actions can make가 동사니까 요만큼이 주어겠죠? starting 동명사 주어입니다. 시작하는 것이야. 네 하루를 뭐랑 같이 시작해? A set of는 1년의라고 보통 해석하죠. 1년의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 한 종류의 비스무리한 여러 가지의 이런 말이죠. 연속적인 여러 가지의 유의미한 행동들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네 네 삶을 더 좋게 바꿔줄 수 있다. In many ways 많은 방식에서라는 거네. 그러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유의미한 행동들을 하세요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first having a morning routine can make your day organized. 그래서 첫 번째로 요까지가 주어 덩어리죠. 너의 아침에 루틴을 갖게 되는 것은 또 비슷한 문장이야.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게 만든다죠. 너의 하루를 organize organize는 조직하다, 구조화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너의 하루가 잘 조직되고 덜 스트레스 받게 해줄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루를 좋은 유의미한 행동들로 시작하고 모닝 아침 루틴을 가지게 되면 네 하루가 조금 더 유의미해질 거다. 정도가 될 거고요. 마지막 문장이 조금 기네요. 그러면 대충 읽어봅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these small wins 이러한 작은 소소한 승리들이 여기서 승리들이란 내가 아침에 하는 유의미한 행동들이겠지. 내가 뭐 아침에 힘들게 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문기적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책 한 권을 잠깐 몇 페이지를 읽는다거나 아무튼 그런 이런 행동을 하는 건 boost your sense of self-worth and belief. 그럼 지금 부스트는 뭔 소린지 알아요? 알지 않을까 싶은데 부스터 때문에 증진시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작은 승리들이 증진시킬 거야. Your sense는 뭐뭐 하는 감 내지는 감각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self-worth는 자기 가치거든. 스스로가 판단하는 나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감각을 올려줄 거다. 첫 번째 목적어. And belief, 신뢰나 믿음이죠. 두 번째 목적어네. In your ability, 너의 능력에 있어서의 신뢰도 키워줄 거야. To grow and improve, 뭐 좋은 말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대충 보니 앞에서 뭐라고 했어? 유의미한 행동들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더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다 뭐 있단 말이겠지. 인생이 더 좋아지겠다.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건설적인 아침 일과 건설적인은 뭐 앞에서 보셨던 meaningful actions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과 뭐 루틴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얘는 도입부에서 글이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될지를 사실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만 갔다 올게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을 건데 얘기를 안 했나요? 아, 그랬군요. 아, 저기 윈터반은 바빠갖고 얘기를 별로 안 했군요. 그러면 이제 제가 통상 글을 이제 뭐 소분류로 치면 한 15개, 15개. 이제 큰 분류로 치면 한 3종류, 4종류 정도로 분류를 할 건데요. 그중에서 요런 얘기가 글의 서두에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 뭐 혹은 throughout은 통틀어 내내 이런 말이거든요. 내내 아니면 줄곧 요런 말이에요. throughout. 그럼 역사 동안 줄곧 내내 social leadership, 사회적인 리더십이라는 건 has undergone 여기에 undergo는 겪다, 경험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 꽤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으로 get through라고 하기도 하고요. go through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적고 있으면 너도 적으란 얘기예요. 난 안 적어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리더십이라는 건 겪어왔어. 뭐를? significant는 현저한, 중대한 이런 말이에요. 중대한 transformation,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라고 하거나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 하거나 뭐 예를 들어 중세 이후로 이런 류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통상 글의 전개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시간 순서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0년 전에는 어땠고 50년 전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아니면 이 글 같은 경우는 고대에는 어땠고 중세에는 어떻고 현대에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래 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고대에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대에는 leadership was often intertwined. 뭐 얘는 트와인이 얘가 명사로는 끈, 줄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 단어에서 줄이나 끈이나 뭐 선이나 이런 애들이 그런 명사가 동사로 쓰이면 항상 묵다, 역다예요. 인터는 서로, 상호 이런 말이죠. 그러면 서로 트와인드 하면 엮여진 PP잖아. 그래서 intertwined는 서로 엉키고 설키고 해서 딱 엮여 있는 거예요. 뭐 긴밀히 연결된 아니면 관련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건 often intertwined 빈번하게 엮여왔어. 관련되어 왔어. with divine authority. divine이라는 건 신성한, 신의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신적인 권위, 신의 권위와 리더십이 엮여왔다. 대충 느낌이 오지 않아요? 고대는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시대니까 주술사라거나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졌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대의 리더십은 이런 신이나 뭐 이렇게 미신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읽다가 여기에 as 문장, 어이구 어서 오세요. as 문장을 보시면 as civilizations progress 책이 없니? 이거지? 그럴까봐 하나 옆에 복사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문명이 진화하면서예요. as는 뭐뭐 함에 따라라고 해석할 겁니다. 접속사. 문명이 진화함에 따라 the concept of leadership shifted as well. 리더십이라는 컨셉트는 개념이죠. 리더십의 개념이 shift는 여기 3번이에요. 이동했습니다. as well. 얘는 to랑 같은 말, to랑 같은 말, 또한 역시. 그럼 리더십 개념도 진화했대. 문명이 진화하면서. 그럼 고대 얘기에서 최소한 넘어가야 되네. 고대는 아니네. 그리고 feudal systems 이거 아래 있나요? 있네요. feudal은 봉건의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feudal system이라는 게 보면 얘는 사실 맥락상 왜 반박귀니 페니 성놈아 얘는 봉건 시스템이나 제도니까 그럼 요건 언제 얘기겠어요? 봉건 제도는 중세 얘기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랬고요. 중세에는 이랬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서는 establish, 확립합니다. hierarchical. hierarchy라는 게 뭐냐면요. hierarchy라고 명사고요. 베이스는 얘가 뭐 계층제나 계층 구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이어라키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조직 구조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시면 돼. 보통 조직이라고 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죠. 뭐 계급 구조도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뭐 회사로 치면요. 평사원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평사원보다 대리 숫자가 좀 적을 거고 대리보다 뭐 부장, 과장은 더 적을 거고 이거에서 임원이나 뭐 사장은 더 적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윗등급과 아랫등급이 나뉘어 있는 상명하복의 조직 구조 아니면 사회적인 시스템을 말해요. 그래서 뭐 중세 정도까지라고 치면 계급제가 있잖아요. 신분제. 신분제도 하이어라키예요. 계층제, 계급 구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봉건 제도가 생기면서 계급제적, 계층제적 구조를 확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고대에 왔고 중세에 왔으니까 눈치상 뭐 언젠가는 요즘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하고 다음 문장을 보니까 The beginning of democratic ideals 그럼 뭐 시작이고요. 직역을 하면 시작 뭐에 democratic은 민주적인이죠. ideal은 이상이고요. 민주적 이상의 시작은 mark는 표시하다, 기록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혹은 기념하다 이런 말로도 쓰여요. 그러면 민주적인 의상이 시작되는 건 기록하게 됩니다. significant 앞에도 나왔죠? 현저한, 중대한 변화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민주사회가 시작되면서니까 얘는 현대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글쓴이가 글을 어떻게 전개하고 이 글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보여준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회적 리더십이라는 건 현저한 변화를 겪어왔어요. 고대에는 이랬고 문명이 진화하면서 중세에는 계층제가 생겼고 민주적인 이상이 시작되면서 변화가 생겼는데 뭐 여기에 내용을 조금만 읽어볼까요? With leadership becoming closely connected to the shared wishes of the people. 그럼 여기는 with 명사 분사의 형태인데요. 명사 가 분사한 채로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리더십이 되면서예요. 어떻게 closely connected 가깝게 연결되면서 뭐랑 to the shared wishes shared는 동사우리 공유된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공유된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것과 연결되면서 여러 사람의 집단의 소망과 리더십이 결합되면서 이제 리더십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representative가 무슨 말이죠? represent는 뭐예요? 얘가 동사로 represent는 나타내다, 대표하다 하죠. 여기에 representative는 형용사형 전미사라서 tive나 ive로 끝나면 통상한 형용사예요. 대표하는, 나타내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얘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대표예요. 대표자. 그래서 chosen representative는 선택된 대표자거든. 그럼 결국은 뭐야? 선출직 공무원들이 되겠죠. 국회의원이나 뭐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해. 그럼 현대의 민주적인 리더십의 개념 이야기가 나오나 보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이 글의 주제는 뭐겠어요? 고대로부터 중세, 현대에 이르면서 리더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종교적인 리더십에서 계층제적 리더십에서 오늘날의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 쓸까요? 여기 있네요. Historical Evolution of Societal Leadership. 역사적인 진화예요. 얘는 사회, society의 형용사형이니까 사회적, 사회의의 의미죠. 사회적인 리더십의 역사적 진화 혹은 변천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제목은 뭔 질문이었더라? 그러네요. 이제 제목 문제도 어차피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갑니다. 앞대가리 쪽에서
소재를 일단 잡아놓고 뭐 확실히 잡았다 싶으면 뒤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쭉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앞부분 읽어보고 판가름을 조금 내봅시다. 어떻게 읽을지. 얘는 The cultural heritage of people around the world까지가 주어네요. is가 동사니까. 그럼 문화적인 유산이에요. 사람들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유산이 is at risk. at risk는 위험에 처한이죠.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은 in danger이겠고 위기에 처해 있어요. due to 뭐뭐 때문에죠. The forces of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그럼 갔다 오세요. modernization은 근대화. modern은요, 우리 지문에서 근대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현대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도 현대화라고 해석해도 되고 근대화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여기선 현대화가 좋겠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럼 세계화와 현대화의 힘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의 문화유산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대요. 그럼 이제 현대화, 근대화 하면 뭐야? 이렇게 뭔가 옛날 거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짓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자연도 많이 훼손하고. 그리고 세계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전통 문화,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 외국 문화가 우리의 문화와 흡수되면서 섞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형태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 것 같아. 근데 바로 뒤에 however 나오네요. 지문에서 도입부에 있거나 글의 후반부에 이렇게 역접의 연결사 보이면 통상 뭐예요? 여기 뒤에 그쵸? 추제문 나올 거다라는 암시잖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지만 이야. 세계화 근대화를 통해서 문화유산이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all is not lost. 요거 해석 어떻게 하죠? all 하고 not 하고 같이 있으면 요런해보고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not all 이런 거 부분 부정이라고 해석한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석해요? 전부 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쵸? 모두 다 땡땡한 건 아니다.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요 세미콜론, 요 땀처럼 생긴 애 얘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music 주어 있고 주어 뒤에 콤마 박혀 있으면 보통 삽입구인 경우가 많거든. 주어 뒤에 콤마 있으면 쭉 따라가 보세요. 뒤로. 동사 어디 나오는지. 여기 동사가 나오고 여기까지 콤마가 박혀 있죠. 그럼 요 콤마는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삽입구예요. 통상. 그러면 music has proven 음악은 입증해 왔다예요. 여기에 prove 투부정사 하면 뭐뭐 이미 입증 혹은 증명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뭐 이미 밝혀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prove 투부정사는 그러면 음악은 입증되었어. 뭐 이미 to be an effective barrier 효과적인 배리어는 장벽, 장애물이잖아요. 효과적인 장벽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예요. against cultural erosion. erosion은 erode라는 동사를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erode는 침식, 풍화되다 이런 뜻이거든. 얘는 시키다도 되고 되다도 돼요.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쓰입니다. 풍화되다, 침식되다. 그래서 erosion은 침식, 풍화예요. 그러면 cultural erosion은 문화 침식이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냐? 외부의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로 들어와서 우리 문화를 좀 깎아먹고 훼손하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전통 문화가 변질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겠네. 그래서 앞에서 세계화, 근대화가 이뤄지면서 전통 문화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모든 전통 문화가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야.
음악이라는 애가 있는데 음악은 with는 뭐뭐와 함께죠. 건너뛴 삽입구 읽어보면 with this ability 능력과 함께해요. 투부정사하는 reflect는 반영하다 하죠. 그럼 soul of society 사회의 soul을 반영하는 능력이야. and bring people together. bring together 하면 이렇게 bring 목적어 together 얘는 둘이 세트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로 모으다, 규합하다, 연대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bring people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음악의 능력과 함께 음악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문화 침식의 장벽이 되어주고 있다. 그러면 음악이 전통 문화를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인 것 같아요. 배경이지 근대화나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문화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배경이고 백그라운드인데 이 문화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게 뭐야? 음악이죠. 그쵸? 얘가 문화적 장벽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문화를 지키는 존재, 뭐 문화를 수호하는 존재라고 할까? 전통 문화에 대한 수호자가 되고 있다. 얘가 주제구나라고 판단을 하셔도 돼요. 뭘 보시면 다음 문장의 도입부에 얘를 보시고 for instance거든요. 예를 들고 있다라는 건 내가 앞서 한 진술을 구체화하고 근거를 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거를 댈 필요가 있는 진술이면 걔가 주제겠죠. 우리가 읽는 정도의 길이에 그래서 그러면 예시가 나오고 Irish folk music이라는 게 나와요. 아이리시가 뭔 뜻이게요? 아이리시가 뭔 말이게요? 아이리시는 얘는 아일랜드의 혹은 아일랜드인, 아일랜드어 뭐 이런 말이에요. 코리안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folk music 뭐라고 하면 좋죠? 포크 음악, 토속 음악, 전통 음악이라고 할까요? 아일랜드의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할 건가 봐. 그리고 쭉 어디까지 나오냐면 또 여기도 아이리시예요. 아일랜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 그리고 그레이 브리튼, 이제 영연방이라고 보통 우리는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아일랜드가 이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합쳐갖고 보통 영연방이라고 부르죠. 그 정도는 알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다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북아일랜드는 사실 영국하고 합쳐졌고 그냥 아일랜드는 좀 독립성을 아직 띠고 있어. 뭐 아무튼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오늘날 아일랜드라는 국가는 separate country 분리된 국가예요. 그리고 and its traditional music 여기가 중요하겠네. 아일랜드의 전통 음악이 그러니까 음악 얘기 앞에서 했잖아요. 전통 음악이 continue to serve as는 무엇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하다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unifying force, unify는 통합하다, 연합시키다 이런 말이죠. 연합하는 사람들을 한 대로 묶어주는 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야. 그러면 지금 아까 보셨던 표현하고 되게 비스무리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있다. 음악이라는 애가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 어떤 사회의 소울을 반영하며 bring people together.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힘이 있다고 했죠. 그런 얘기를 뒤에서 한 번 더 하네요.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힘.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is viewed는 여겨진다라고 해석해 주세요. be viewed as 뭐뭐는
뭐뭐라고 여겨지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짧아가지고 설명을 제가 굉장히 건너뛰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음악은 뭐야 이거 저리가 음악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One of the cornerstones. 코너스톤은 초석이 뭔 말인지 알죠? 기반이란 얘기죠. 그럼 초석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뭐에? Modern Irish culture. 현대 아일랜드 문화에. 그러면 결국 아일랜드 전통 음악이 아일랜드 전통 현대 아일랜드 문화의 기반, 초석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한데로 묶어주고 있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 보면 1번 음악은 보편적인 언어다 닥치시고 2번 Traditional Instruments of Ireland 아일랜드의 전통 악기 이상한 소리고 3번 Globalization 지구화는 도움이 될까요? 유해할까요? 4번 음악의 역할이네 문화적 Preservation Preservation은 뭐죠? 보존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이겠죠. 그럼 사실 글 앞부분에서 답은 거의 다 나온 상태였거든? 앞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음악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문화를 지키는 장벽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 갔니? 베리어. 요 effective barrier 문화 침식을 막아주는 효과적인 장벽 역할을 한다. 그럼 장벽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침식을 막아주니까 우리 걸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죠? 그리고 뒤에를 먼저 보고 앞쪽으로 올게요. 9번, 10번 쪽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네. 일단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전에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순서 관련 문제는 이제 문장 간의 연계성, 문단 간의 연계성을 잘 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 문제풀이에서. 문장 삽입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얘는 그렇게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짧아서 읽어도 돼요. 이 정도 길이면. 짧으니까 읽고 가도 돼. 대충 소지가, 뭐 분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 근데 다만, 얘를 읽지 않더라도 뭐는 보시라고 했냐면, 단서가 될 만한 건 확인을 하고 가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거 우리 몇 가지 정리해놨는데, 관사라거나, this, these나, they와 같은 지시어라거나, 그쵸? 아니면, instead, rather과 같이 부정어 뒤에 오는 애들, 요런 애들 기억 잘 하시라 그랬거든? 근데, 봐봐요. 10번을 틀린 놈들은 다 바보거든요? 진짜 바보예요. 왜 바보인 줄 알아요? 이 글에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네이가 나오려면 앞에 네이의 본체가 되는 명사가 있어야 되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요. 그러면 1번이 답이려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5번이 답이려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까지만 보면 되거든?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부터 봐야 되네요. 1번 앞문장이 this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수명사가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걸 왜 틀리냐고. 진짜로 봐봐요. 이 문장 복수명사 없어요. 1번 뒤에 문장 복수명사 없어요. 여기도 복수명사가 없어요. 여기도 처음 하나 나와요. 그리고 4번에도 4번 뒤에도 복수명사가 없어요. 그럼 뭐 답은 몇 번이야? 4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나 좋은 단서가 있음에도 잘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의식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사실 답을 떠먹여 주려고 준 거거든. 이건 사실상 의도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해놓은 거야. 얘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지시어나 지칭어들은 꼭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문단 순서의 경우는 뭔 얘기를 했냐면 단락의 이야기하고 다음 단락에 보통 앞덩어리하고 연계성이 좋으면 그렇게 이어붙여 줍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요. Companies have been using the image of Santa Clauses. 얘는 문단 순서는 얘가 첫 번째 문장이니까 여기 정독하고 갈 겁니다. 그죠? ABC 순서 문제에서는 회사들은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산타의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In marketing campaigns. 마케팅 캠페인은 통상 행사나 뭐 사업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지? 어떤 기업체나 국가가 하는 사업. 그럼 마케팅 사업에서, 마케팅 행사에서 for ages, 오랜 시간 동안 회사들이 산타라는 애를 써먹고 있대. 그리고 저는 보통 A는 건너뛰고 BC 순서로 읽는 걸 좋아해요. 근데 A는 건너는 뛸 건데 요런 애 정도는 보고 가자는 거지. but이 있어요. what이든 however이든 둘이 똑같은 애예요. 부사로 쓰였을 때. 그러면 일단 역접이 하나 달려 있구나 정도는 보고 넘어가자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볼게요. There is a lesson to be learned from the trials and tribulations of these companies. 그러면 tribulation은 역경, 고난, 실패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있다, 교훈이 있다죠. To be learned, 우리가 학습하게 될 교훈이 있대요. From, 어디로부터? Trial, 시도죠. Tribulation, 역경, 고난. 이러한 회사들의 역경과 시도에서부터 우리가 학습할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민준아 죽지 말고 정신을 좀 차려봐요. 산타를 마케팅에 활용했다 에서 어디서 역경이 보여요? 좀 어색하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과의 연결성이 그닥 안 좋거든요 지금. 그럼 혹시 C인가 하고 보자. C에서 this generous jolly old man, 그러면 여기 뭐 보여요? this요. this old man 이잖아요. 그럼 누구요? 산타 할배겠지. 그러면 어디 갔어? 이 산타가 여기로 이어지나 보다라고 일단 잡아주는 게 괜찮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 관용적이고 jolly는 즐거운, 기쁜, joyful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대하고 기쁨을 주는 노인 양반이 evoke는 무슨 단어예요? 예, 유발하다,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에요. 떠오르게 하다. 그러면 warm and snug feelings. 뭐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떠오르게 만들어 줍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들은 자연적으로 want, 목적어, 목적격 보원에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원합니다. 하기를. 사람들이 associate는 무슨 말이죠? 요거 association 뭐 이런 명사 많이 보잖아요. 조직 단체. 예, 연상시키다예요. 연관시키다입니다. 그래서 be associated라고 쓰면 연관되다, 관련되다예요. 그래서 associate랑 짝으로 다니는 전치사는 with입니다. 그래서 associate A with B 꼴로 쓰거든. 그러면 A를 B와 associate는 연상시키다, 연관시키다, 아니면 관련짓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감정을 자신들의 브랜드와 연결지어 주기를 바라는 거야. 산타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본대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산타를 feature은 뭔 말이요? 이거 feature. 맞아요. 좋습니다. feature 동사로 특징으로 하다고요. 근데 얘가 어떤 의미도 있냐? 그러면 가수들 피처링의 피처는 뭔 말이에요? 어떤 가수가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feature은요. 누구누구를 출연시키다 이런 말도 있어요. 등장하게 하다. 무소식. 뭐야, 지금. 아니,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공허한 눈발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코카콜라는 등장시켰어. 출연시켰어, 산타를.
어디에서? advertisement, 광고에서 since the 1930s, 1930년대부터. This consistent portrayal of the beloved character over decades 까지가 주어네요. 여기 동사니까. 그러면 요만큼 주어 덩어리가 되겠고 consistent는 일관된이죠. 이러한 일관된 portrayal 무슨 말이에요? portray가 뭐죠? 얘가 묘사하다예요. 묘사하다, 그리다, 나타내다. 그래서 초상화가 뭐예요? 아는 단어 아닙니까? portrait는 얘가 초상화. portrayal 얘는 명사예요. 형용사처럼 생겼는데 묘사예요. 묘사나 표현. 그러면 이러한 일관된 좀 쓰시라고요. 멍 때리고 계시지 마시고 이런 일관된 묘사예요. beloved는 사랑받는이에요. 사랑받는 캐릭터에 대한 묘사. over decades, over 뒤에 시간 개념이 오면 얼마 동안에 걸친 이런 말이에요. 수십 년에 걸친 이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has helped, 도와왔습니다. 뭐를? give the brand, 주는 것을 도왔대요. 이 브랜드에게 trustworthy image, 신뢰할 만한 이미지를 주게 되었대. 그럼 여기에 내용은 뭐예요? 코카콜라는 산타를 통해서 신뢰감이 높은 기업 이미지를 획득했다 정도의 사례가 되겠다. 그쵸?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산타를 광고에 활용함으로써. 그러면 봐봐. B로는 다시 못 갈 것 같지 않아요? 왜? 교훈이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시도와 이러한 회사들의 어려움에서 배울 교훈이 있다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도 돼요. These companies거든? 앞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요. 근데 우리 회사 몇 개 봤어요, 지금? 하나야. 그럼 일로는 못 가잖아. 그죠? 또 뭐 또 없어요. 이거 별표죠. 고난과 역경 이야기도 없잖아요. 코카콜라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잘 쌓았다거든? 그러면 일단 these companies가 안 나왔으니까 C에서 A로 가면 되겠네. 그리고 A에서 역접이었지. 그럼 여기서는 잘된 이야기가 앞에 나왔으니까 여기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안 된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네. 한 번 더 not all 또 부분 부정이죠. 모두 뭐뭐인 것은 아니다예요. 그러면 모든 마케팅 이벤트 행사들이 featuring 등장시키는 출연시키느냐 산타를 등장시킨 모든 마케팅 캠페인들이 have been received는 현재 완료 수동태 뭐뭐 되어 왔다죠. favorably favor이 호의니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부정적 결과를 낳은 경우가 되겠네. 산타를 활용을 했으나 부정적 결과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모두 성공하진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니? 여기 보니까 회사가 두 개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Advertisement by Lucky Strike Cigarettes.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회사의 이름이기는 한데 뭐 있어요? 복수가 있네요. 일단. 그죠? 그러면 뭐 요놈들이 실패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Tribulations 여기요. 코카콜라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좋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C, A, B의 순서로 가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빈칸을 6번, 7번 뭐 안내문은 넘어가도 되겠죠? 6번, 7번 중에 뭐를 하나 해볼까요? 뭐가 더 좀 어려웠어요? 체감상 뭐가 어려웠어요? 6번하고 7번 중에? 비슷비슷해요? 7번. 7번? 오케이. 그러면 7번을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뭐 시간 남으면 6번을 잠깐 보든지 할게요.
이제 빈칸 추론의 경우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이제 똑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빈칸의 이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통 접근 방식을 조금 잡을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 빈칸이 있으면 어차피 얘 뭐다? 주제문이다. 그쵸? 그리고 주제문일 거고 앞쪽에서 문제가 지문이 쉬우면 특히 이렇게 얘처럼 영어 지문은 3점이라고 안 쓰여 있으면 2점이거든요. 2점짜리 빈칸 추론의 경우는 뒤에 빈칸이잖아요. 그럼 앞부분에 주제가 있고 주제가 두 번 반복되는 패턴의 글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양괄식의 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바로 앞에 한두 문장에서 핵심적인 단서를 바로 끌고 와서 답이 톡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얘는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 들어가 볼게요. When introduced to someone who is set to remind others of ourselves, 아마 첫 번째 문장 요 왼절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when introduced의 형태는 접속사 플러스 pp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는 부사절인데 왼절은 시간 부사절이라고 하죠. 뭐뭐 할 때니까 시간 부사절에서는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는 묶어서 많이 생략해요. When we are introduced야. 우리가 소개를 받았을 때, 왜 뭐라고 이렇게 꽁알거리냐. 그럼 우리가 소개를 받았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고 someone who 이런 사람이에요. Who is set to remind others of ourselves에서 얘네 둘은 세트예요. remind하고 of가. 그래서 통상 요 of를 정보 전달의 of라고 부르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convince나 remind 얘네 둘이 굉장히 우리 지문에 많이 나오고요. 또 뭐 있죠? 어나운서가 아닌데? 머리가 안 돌아간다, 나도. 아침이라. confess. 와 같이 A of B 하면 A에게 B를 보통 전달하다 라고 해석되는 동사들이에요. 정보를 알리는 동사들. 그래서 remind A of B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떠오르게 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remind others of ourselves는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라는 존재를 떠오르게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e set 투부정사는 뭐뭐라고 혹은 뭐뭐 한다고 말해지다예요. 직역하면 뭐뭐 한다고들 한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럼 someone who is set to remind others of ourselves는 어떤 사람인데 말해지는 사람이야. 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떠오르게 한다고 흔히들 이야기되는 사람이야. 그럼 뭔 말이에요? 누군가를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은 남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떠오르게 한대. 그럼 우리가 연상되는 사람이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는 얘기겠지. 야, 쟤를 보면 너가 떠올라. 이 얘기란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이런 사람을 소개를 받았을 때 we sometimes have 우리는 때때로 가지게 됩니다. unfavorable reaction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게 돼. to the person 그 사람한테요. 그리고 이제 요 문장이 이 왼절이 잘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럼 구문이 복잡해서 그러면 그래도 사실은 여기는 이해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갖는다. 그 사람에게. 요건 가능했을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앞문장이 무슨 느낌이었는지 추측이 가능해요. 왼절이. 그러면 rather than making us feel comfortable, rather than은 사전적인 정의는 뭐뭐라기보다는 이에요. 네,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얘가 더 직관적이에요.
뭐뭐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고 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이에요. 이게 아니라야. 얜 틀린 거야. Making us feel comfortable. make는 오형식 동사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죠. 우리가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니라야.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게 만드는 게 아니라, the similarities, 유사성이죠. 유사성은 trigger,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방화되죠, 명사로. 동사로는 유발하다, 촉발하다, 일으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유사성이 유발합니다. psychological conflict, 심리적인 대립하고 첫 번째 목적어, negative feeling, 두 번째 목적어. 이런 것들을 유발한대요. 유사성이 심리적 대립과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요. such as는 예시적, 예를 들면 insecurity는 secure이 보장하다거든. 근데 통상 그 국가 안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national security라고 해요. 그래서 security라는 건 뭐를 보장하는 거냐면 안전을 보장하는 느낌이야. 보장하다인데. 그래서 insecurity는 내가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불안이에요. 불안.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것. dislike는 혐오죠. 그러면 불안이나 혐오와 같은 감정이 유발된대. 뭐가? 유사성이. 그럼 이 사람을 왜 싫어하는 거야? 우리를 왜 이 사람에게 부정적 반응을 느낀다라고 했고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느껴. 뭐 때문에? 유사성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야? 나랑 비슷하기 때문이네. 그럼 소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 소개받은 거야? 우리 자신이 뭐 상기시키고 어쩌고 그럼 쟤를 보면 내가 떠오르나 보다 라고 이 왼절의 의미를 조금 유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읽어가 봅시다. The reason that such encounters can feel disturbing is that is가 동사고 reason이 주어네요. reason that은 관계의 부사네요. 얘는 why하고 똑같은 거. 그러면 reason why 뭐뭐 하는 이유죠. such encounter는 조우, 만남 이런 거죠. 그런 만남이 can feel 느낄 수 있는 거네. disturbing. disturb 보통 무슨 뜻으로 알고 계세요? disturb. 그렇죠. 방해하다. 맞아요. 맞는데 요 의미도 알아주셔야 돼요. 얘는 방해하다 맞고요. 근데 요 뜻도 알아둡시다. 얘 불안하게 하다예요. 그래서 disturbing은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뜻이야. 그럼 그런 만남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대절이랍니다. The person who is very similar to us. 똑같은 말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글쓴이가 꽤 친절해요. 사람인데 어떤 인간? 우리랑 굉장히 유사한 인간은 may seem like는 뭐뭐 같이 보인다죠. competition, 경쟁자 같이 보인다. 경쟁 구도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for a certain identity, 특정한 identity는 정체성이죠. in a social group, 사회적 집단, 어떤 무리 안에서 예를 들어 뭐 사람마다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냐. 뭐 든든한 유형, 리더 같은 유형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까부는 유형이 있을 거고 재미있는 사람 캐릭터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내가 어떤 소속된 준거 집단 안에서 갖고 있는 정체성과 역할이 있는데 나랑 겹쳐? 그럼 이 새끼 나랑 뭔가 경쟁자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랑 유사한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하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 하면 대충 하고 마치는 게 낫겠네요. 시간이. Our personality generally defines 우리의 personality, 성격, 특성, 개성이죠. 개성은 일반적으로 define, 규정하다, 정의하다죠. Who we are, 정의한다.
의주동을 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거야. 그리고 and our place in our social circles. 우리의 개성이 또 뭐를 규정해요? 우리의 place, 위치를. 그럼 목적어 두 개네.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며 우리의 사회적 circle, 모임이에요. 모임이나 집단입니다. 서클은. 그럼 사회적인 집단, 사회적인 모임에서 나의 위치를 정해준다라는 거야. 근데 나랑 겹치는 새끼가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거지. The presence of someone who could fulfill the same role can make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네요. presence는 무슨 말? 얘 형용사 버전의 present가 뭐예요? 이거 형용사로. 출석한, 참석한, 혹은 그 자리에 있는 이런 말이에요. 존재하는 이거든. 그럼 presence는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면 어떤 사람의 존재예요. 후절하는 인간의 존재. fulfill, 충족시킬 수 있다, 만족시키다죠. fulfill은 same role, 나랑 똑같은 역할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존재는 make one feel, 여기에서 one은 대명사예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얘 사역동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 원형, 익숙한 패턴이시죠? 사역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따라올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쓴다. 그럼 한 사람이 느끼게 만들어요. 어떻게? replaceable. 내가 교체될 수 있겠는데? 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and without having a sense of differences in our personalities. 이 귀찮다. 그만 읽자. 여기로 걸어갈게요. So, 그래서 instead of는 아이고 얘는 아까 보셨던 이렇게 할까요? instead of는 아까 보셨던 rather than 하고 똑같은 애예요. 뭐뭐가 아니라요. 뭐뭐가 아니라. being delighted. delight는 기쁘게 하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게 아니라 기뻐지는 게 아니라 뭐 해서 to meet someone 누군가를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 like ourselves 우리랑 비스무리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기쁜 게 아니라 어떻든 기분이 나쁘다 고르시면 되겠네요. It can often bring up 얘는 자주 bring up 끌어올리다 하잖아요. 뭘 끌어올려? 불쾌한 감정을 끌어올리겠지. 그러면 5번이겠네요. Unexpected feelings 예상치 못한 감정이에요. Of discomfort 뭐라는 불편 그리고 uneasiness에서 uneasy는 불안한이라는 형용사예요. ness는 명사형 전미사죠. 불안감이 되겠네. 그리고 13분 남았네. 좀 많이 남긴 했네. 25분 정도에 끝내면 좋겠는데 이게 뭔 질문이었더라? 이제 얘는 그냥 뭐랄까요? 문제 풀이 상의 방법론만 얘기를 하고 조금 마칠게요. 이거 어차피 다 읽으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날 것 같으니까. 얘는 빈칸의 위치로 치면 중반부 빈칸이거든요. 빈칸이 중반에 나왔다는 건 보통 문제 패턴이 딱 두 종류 정도 돼요. 요 앞에 내용하고 요 뒤에 내용이 확연히 전환되는 패턴의 경우에 빈칸이 중간쯤에 많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패턴. 그래서 전환되는 쯤의 문장이야. 이 빈칸 문장을 기점으로 전환되거나 빈칸 앞에서 전환되었거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그냥 중괄식이거든요. 그냥 중괄식인데 얘는 요 앞문장이나 바로 뒷문장에서 답을 끌어내기가 되게 좋은 패턴의 문제인 경우예요. 그래서 중반부 빈칸의 경우에 앞쪽에 배경 설명을 길게 하고 본론이 중간부터 가는 아주 애매모호한 중괄식 문제가 한 3년 전 정도까지는 어려운 3점짜리 문제로 그것도 한 고3 정도에 간혹 나왔는데 최근엔 안 나와요.
작년, 재작년 수능에도 안 나왔고 3학년 모의고사도 안 나왔거든요. 좀 사장되는 느낌인가 봐. 정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정답률이 낮은 것도 낮은 건데 좀 치사하게 낮다 보니까 요 패턴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돼. 가운데 줄 빈칸이다. 앞뒷 문장에 되게 좋은 단서가 있을 거다. 요 근처에.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경우는 앞문장에서 그대로 이어받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youth is the one thing worth having. 젊음이라는 건 한 가지인데 가질 가치가 있는 한 가지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people who struggle with Dorian Gray syndrome, 뭐 신드롬은 통상 무슨 증후군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면 도리안 그레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도리안 그레이는 앞에 나왔어요. 이 글의 주인공이겠지. 책의 제목이니까. 얘는 뭐야? 자기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너무 사랑해서 영혼을 판 새끼거든. 그러니까 이 도리안 그레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젊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너무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are consumed with 얘는 표현 정도 기억해 주세요. be consumed with거든요. 얘는 아마 이 지문의 앞부분에 나왔을 겁니다. be obsessed with 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집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집착하다 아니면 사로잡히다 이런 의미거든요. consume이요. 소비하다잖아. 근데 얘가 장악하다, 앗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얘가. consume이 조금 어려운 뜻으로 뭔가를 장악하다, 무언가를 빼앗아가다, 싹 사로잡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are consumed with는 어디에 사로잡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로잡혔다. eternal youth, 영원한 젊음에 여기에서의 as는 뭐뭐처럼 같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s의 의미가 이렇게 유사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의미를 모르셨으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스카 와일드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이렇게 사로잡혔어. 그러면 얘랑 유사하단 말이에요. 이 새끼는 뭐한 놈인데 영혼을 판 놈이야. 젊음을 지키려고. 그리고 그 젊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한다? 영혼을 파는 거랑 비슷한 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영혼을 파는 거랑 비슷한 거 되게 비싼 비용을 낸다. 그리고 바로 뒤에 단서로 또 나와요. 뭐도 나와요? 성형수술 같은 짓을 한다라는 거지. 자신의 젊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invasive beauty treatment. invasive는 invade가 침공하다, 공격하다, 침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treatment는 처치나 치료 이런 말이에요. 그럼 침략적인 치료는 뭐냐면 사람 몸에 칼 대는 거예요. 칼이 몸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외과적인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막 성형수술도 하고 뭐 몸에 뭐 이렇게 바늘도 찌르고 칼도 대고 드릴도 대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개인적인 큰 대가를 치른다라고 단서를 조금 잡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이번 주 숙제는 6회를 풀어 오시는데 문제만 풀어갖고 오지 마시고 풀고 나서 채점한 다음에 내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단어 정리도 좀 해보시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주로 잘 안 하는군요. 내가 오늘 안 했군요. 바빠서. 시간이 쫄리니까 이걸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문을 좀 덩어리를 나눠서 여기는 무슨 내용, 여기는 무슨 내용 이렇게 그래서 지문을 자기 나름대로 지문 흐름을 요약하고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문의 흐름을 만들어 놓는 거 보통 플로우 차트라고 하거든.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만드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우리가 지문을 글의 구조를 조금 파악하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다음 주 단어는
다음 주 클리닉 시간에 하실 단어는 어디죠? 1에서 7, 8, 지금 이번 주가 8부터 14죠? 그러면 15부터 21, 단어를 외워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일단 여기 바보 3인조하고 민준이하고 봄이하고 그쵸? 회의도 오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월요일 날 못해서? 오늘은 3시? 3시나 4시쯤에 시간 돼요? 그때 올라오세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